주식이 올랐다느니 부동산이 올랐다느니 그냥 나는 내 갈 길 가련다. 난가 벼락거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레시피 마틴입니다. 여러분, ETF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이 ETF라는 거 좀 어렵지 않으신가요? 아마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린가요? 회사 다니기도 바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우리 너무 할 게 많은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시작합니다. ETF 초보자들을 위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그럼 먼저 ETF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저놈이 초보자를 위한 영상을 찍는다더니 처음부터 교과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맞습니다. 그럼 교과서 같은 소리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ETF는 Exchange Trade Fund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불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런 건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이에요. 사실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ETF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뷔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음식점 찾아가려면은 고민을 하죠. 중식을 먹어야 되나 양식을 먹을까? 초밥 먹을까? 그래도 한식이 땡기는데 햄버거 먹을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뷔페를 가면 됩니다. ETF는 이런 모든 주식들을 모아놓은 뷔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 너무 비주류의 음식 같은 거 있죠? 홍어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빼고 가장 유명한 것들만 모아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뷔페를 가더라도 좀 취향에 따라 다르게 갈 거잖아요. 만약에 너무 오늘은 약간 초밥 쪽으로 집중하는 뷔페를 가고 싶어요. 그럼 어딜 가죠? 쿠쿠를 가죠. 오늘은 좀 더 돈을 좀 쓰더라도 좀 고급스럽고 안정적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호텔 뷔페를 갈 거예요. 좀 저렴하지만 그래도 가성비 넘치는 곳을 가고 싶어요. 그럼 애슐리를 찾아가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주식들을 모아있는 것에 따라 ETF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향에 맞춰서 말이죠. 이러한 음식과 같이 큰 주식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판매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ETF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게 투자할 수 있는 초보자를 위한 상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다들 왜 ETF를 하는 걸까요? 그냥 기본 주식을 사도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ETF를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좀 저렴한 가격에 이런 주식들을 모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얼마인가요? 485달러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테슬라는 얼마인가요? 테슬라도 425달러. 이 정도면은 한 주 한 주 사기가 너무 힘들죠? 이런 주식들. 그런데 이 ETF는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뿐만 아니라 구글, 엔비디아, 우리가 아는 많은 주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주식들을 한 번에 모아놓고도 2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치킨 안 먹으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좋지 않나요? 또 한 가지 장점은 아마 이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연금저축 IRP, ISA라고 절세계좌 삼총사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면은 제가 한번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절세계좌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면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절세계좌로는 개별 주식을 구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세계좌 안에 돈이 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겠죠? ETF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미국 주식들을 하는데 절세계좌를 이용해서 하면은 세금도 줄이면서 미국 주식도 투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투자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다들 ETF가 뭔지 아셨죠?
왜 ETF를 해야 되는지도 방금 이해하셨고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죠? 어떤 ETF를 골라야 되는지 이제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이제부터는 의지가 불타오르시는 분들 주목입니다. 맞죠? S&P 500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S&P 500이 한계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S&P 500을 사기 위해서 검색을 해보면 S&P 500의 종류만 30가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뭘 사야 되는지 막막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후드티를 하나 사려고 후드티라고 검색했더니 후드티 상품이 3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사야 되죠? 막막하시죠?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후기를 많이 보지 않으신가요? 유명도에 따라서. 저는 약간 베스트셀러 증후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것들 몇 개 중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편이에요. 남성분들은 옷을 무신사에서 많이 구매하시죠. 무신사 들어가면은 1위부터 100위까지 그 카테고리의 상품의 순위가 나와요. 그러면은 저는 최소한 1위부터 10위 안에 있는 상품을 구매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실패 확률이 현저하게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ETF도 마찬가지예요. ETF를 비교해 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ETF 체크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들어가시면은 ETF를 전부 다 분석해서 순위로 나타내 놓은 자료를 보실 수 있어요.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ETF를 구매하시기 전에 어떤 ETF가 유명하고 어떤 ETF가 괴리율이 낮고 어떤 ETF가 가장 많은 금액을 취급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신다면은 위험도를 가장 낮추고 좋은 ETF를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 사이트에서 어떻게 ETF를 검색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ETF 체크라는 사이트 한번 같이 봐볼까요? ETF 체크라고 검색하시면은 쉽게 이 사이트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처음 페이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른쪽 맨 위에 있는 돋보기를 통해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금이나 이런 거를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에 인기 키워드라고 보이시나요? 여기서 S&P 500을 클릭하시면은 S&P 500의 검색 결과가 보여집니다. S&P 500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검색 결과가 몇 건이 나오죠? 37건이 나오죠. S&P 500에 ETF가 37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위에서부터 한번 봐볼까요?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에이스 미국, S&P 500 이 세 개가 가장 위에 있지요. 왜 위에 있냐면 순 자산이 제일 많기 때문이에요. 각각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삼성 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자산 규모가 제일 크기 때문에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택한다는 거죠. 이 세 개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저는 이 위쪽에서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S&P 500 말고 다른 것도 한번 봐볼까요? 나스닥 100을 볼 수 있겠죠? 나스닥 100은 검색해보니까 몇 건이 나오나요? 21건 나오죠? 나스닥 100도 똑같아요. 타이거와 코덱스, 에이스 이 세 개가 가장 위에 있어요. 가장 큰 자산을 운용하고 있고요. 가장 안정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른 ETF나 모든 것들을 한 번씩 다 살펴볼 수 있어요. 다른 최근 배당이나 뭐 다른 어떤 운용사에서 하는 것인가, 현재 가격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원하는 ETF가 있으시다면 여기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돼요. ETF 체크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ETF가 정말 너무나도 많죠. 정말 다양한 주제의 ETF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S&P 500만 해야 되냐? 아니죠. 우리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ETF를 구매할 수 있어요. S&P 500만 하면은 좀 재미없잖아요.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약간 불타는 심장을 가진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난 그냥 은행 예금보다만 조금 높으면 되지 않을까? 난 내 돈을 지키는 게 우선인데?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게 누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각각의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한 몇 년 지나죠? 그러면은 다크서클 내려오고요. 피부 건조해지고요. 참 쉽지 않거든요. 새벽에 한 3시쯤 깨가지고 그 나스닥 살펴보면서 그때 하락하고 있으면 잠도 못 자고 이런 성격이시라면은 안정적인 ETF를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런 것보다 안정성보다 좀 더 강한 도파민을 원하시면은 공격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또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성향에 따라서 어떠한 ETF를 가져가야 되는지 몇 가지로 나눠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첫째로는 안정적인 스타일인 안정형이 있겠죠? 이 ETF를 운영하시는 데는 웬만하면은 안정형을 많이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도파민이 팍팍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개별 주식을 많이 하시기도 하니까요. 이 안정형에는 S&P 500과 미국 국채 ETF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왜 유명한지 아시나요? 이 워렌 버핏 투자자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사후에 이제 가족들한테 ETF를 추천해야 된다면은 S&P 500을 90%로 미국 국채를 10%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가는 걸 추천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만큼 투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S&P 500과 미국 국채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먼저 하는 안정형으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격형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죠. 나는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 이런 분들은 나스닥 100과 반도체 이쪽으로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계세요. 표를 한번 볼까요? S&P 500과 나스닥 100을 비교해 보면은 나스닥 100이 좀 더 상승 곡선이 가파른 것을 아실 수 있어요. 물론 S&P 500에도 나스닥 100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스닥 100은 좀 더 상승률이 높고 공격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속해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원하신다면 나스닥 100 같은 좀 더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균형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안정적인 것도 싫고 너무 공격적인 것도 싫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골고루 섞어서 담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비율이 다를 것 같아요. 안정적인 S&P 500을 더 담느냐 아니면은 좀 공격적인 나스닥 100을 더 담느냐, 이거는 각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나눠서 담으시는 그런 방식의 균형 있는 투자를 하시는 것도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ETF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는 시간이 되셨나요? ETF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식당 정할 때 그냥 모르겠다, 뷔페로 가야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시푸드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좀 더 고급스럽고 맛있는 게 많은 안정적인 곳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ISA 계좌, 연금저축계좌, IRP는 통신사 할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금을 깎아주니까요. 내 노후는 남들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오늘 한번 ETF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한번 구매해보는 하루가 되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틴이었습니다.